뭐야? 왼쪽은 S를 끼고 오른쪽은 L을 껴래요. What? 믿기지 않아. 우와. 당황스러운데 오히려 좋아. 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가는 테크 지식. 오케이. 안녕하세요, 주연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랜만에 이어폰을 가지고 왔어요. 요새 굉장히 핫한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한테도 막 리뷰 요청 댓글이 달리고 그랬는데 사실은 요새 제가 조금 건강 회복하면서 또 정신없이 이것저것 영상 준비하느라고 굉장히 바빴는데 요청이 좀 간간히 들어오길래 구입을 해가지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소니에서 새로 나온 WF-1000XM4라는 신작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입니다. 요게 가격이 한 3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저는 28만 9천 원에 구입을 했고요. 이게 이제 실버 색상이랑 블랙 색상이 있는데 좀 밝은 색상 쓰고 싶어가지고 플래티넘 실버 이 색상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오늘 이거 뜯고서 하루 종일 써보면서 여러분께 여러 가지 이야기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좀 리얼하게 언박싱부터 이렇게 해서 이 상자는 친환경 종이 상자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얘를 열면 이제 나오겠죠? 저는 훨씬 클 거라고 생각했는데 소니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 치고는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얘도 완전 얇은 이런 종이로 되어 있어요. 뜯자마자 딱 이렇게 USB-C 타입 충전 포트가 보이고요. 이거 약간 저는 마음에 드는 게 뭔가 좀 시멘트 느낌 나지 않아요? 지금 약간 재질 때문에 더 뭔가 시멘트로 만든 그런 돌? 저는 사진으로 봤을 때 좀 올드한 그레이 색상이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되게 그레이 톤이 보이는 베이지색 조약돌? 이런 느낌이 나는 색상과 질감입니다. 그리고 이걸 열면은 사용 설명서인가? 이렇게 들어있고요. 각종 설명서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쪽에 이어팁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스몰 사이즈, 라지 사이즈 폼팁들이 들어있고요. 이번에 이 폼팁도 리뉴얼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보시면은 안쪽에 동그라미가 있고 바깥쪽에 또 동그라미가 있죠. 실리콘이 아니라 폼으로 되어 있는 이어팁인데요. 이게 이제 떨어져 있어서 좀 더 노이즈를 잘 잡아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공간이 있어서. 직접 썼을 때 체감이 어떤지를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쪽에 케이블이 들어있는데 얘는 A to C 타입으로 되어 있네요. 케이블 길이는 짧습니다. 조금 아쉽네요. 제 개인적으로 맥을 사용하기 때문에 A-타입 USB를 점점 더 기피하게 되는 구성품은 여기까지고요. 본품 보면서 사용을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근데 이어버드가 안에 이렇게 들어있는데 진짜 저도 화면에서 보던 거랑 색상 느낌이 너무 달라가지고 지금 약간 당황스럽습니다. 당황스러운데 오히려 좋아. 질감이 진짜 시멘트 같아. 어떤 느낌이냐면요. 실버인데 실버 같은 느낌이 아니라 약간 베이지 그레이 같은 느낌이고 질감이 진짜 버석버석 서걱서걱한 느낌의 질감이 나거든요. 이게 여러분께 잘 보였으면 좋겠는데 와, 블랙 안 사고 실버 사길 진짜 100번 잘했다 이 생각이 지금 계속 들고요. 이걸 골드라고 해야 되나? 약간 톤 다운된 이 색상하고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지금 끼워보지 않고 눈으로만 봤을 때는 이어버드가 상당히 저한테 클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버즈 프로 쓸 때도 저한테 이어버드가 좀 컸어요. 근데 지금 버즈 프로보다도 더 커요. 이어버드 크기 자체는. 보이죠? 핸드폰에 연결하면서 바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소니 이어버드는 소니 헤드폰스 커넥트라는 앱을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됩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설치를 해주시고요. 아이폰에서도 사용을 해볼 거니까 앱스토어에서도 똑같이 설치를 해줄게요. 지금 귀에다 꽂고 한번 차이를... 와, 이 폼팁이 진짜 좋다. 잠깐만. 우와. 다른 이어폰을 껴서 한번 볼게요. 얘도 한번. 보스도? 와, 이게 일단 처음에 딱 꽂자마자 너무 마음에 드는 게 되게 자연스럽게 노이즈 캔슬링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커널형 이어폰 실리콘 팁으로 되어 있는 거를 이제 귀에 꽂으면은 귀 속에서 나는 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약간 그 맥박 소리도 들리고 화이트 노이즈랑은 다른 건데 그냥 이제 귀를 막고 있다 보니까 먹먹하면서 웅 하는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이거 노이즈 캔슬링 켜자마자 너무 자연스럽게 맥박 소리라든가 안에서 웅웅거리는 그런 게 싹 사라지고 진짜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소리가 차단되는 느낌? 일단 첫 느낌은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이어버드가 엄청 크다고 느껴질 줄 알았는데 폼 팁이랑 귀 속에 들어
들어가는 그 길이가 저한테는 잘 맞아서 그런지 쏙 들어가서 안착해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아이폰이랑 안드로이드 폰이랑 둘 다 등록을 해볼게요. 동시에 여러 기기는 안 되나 보다. 멀티포인트 기능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바로 연결이 안 되면은 터치 버튼을 길게 꾹 누르고 계시면은 블루투스 연결 상태가 되면서 이렇게 기기 목록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적응형 사운드 제어 설정. 감지된 동작 및 위치에 적합한 설정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오, 내가 가는 곳 위치를 지정을 해서 뭐 집에서는 노이즈 캔슬링을 끈다, 집을 벗어나면 노이즈 캔슬링을 켠다, 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나 봐요. 요게 이제 360 리얼리티 오디오 체험을 하는 부분인데 한번 들어볼게요. 오! 아, 진짜 공간감이 이렇게 넓어지네. 이게 딱 그 느낌입니다. 2채널에서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이렇게 들려주다가 이렇게 들려주는 느낌? 이거 아마 공간감 음향 뭔지 아시는 분들은 바로 이해하실 겁니다. 이건 또 뭐야? 귀 모양을 분석하여 최고의 음장을 정확히 재생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귀걸이와 피어싱을 빼십시오. 별게 다 있네. 왼쪽 귀 촬영. 귀에서 헤드폰을 빼십시오. 그런 다음 얼굴을 앞으로 돌려 화면의 프레임 안에 맞추십시오. 고개를 천천히 오른쪽으로 돌리세요. 오. 근데 지금 보니까 360 리얼리티 오디오는 이 두 개 앱에서만 쓸 수 있대요. 이거 혹시 쓰시는 분들 계신가요? 아티스트 커넥션, 너그스넷? 저는 안 쓰거든요. 저는 좀 처음 보는 앱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쓰는 앱에서는 360 오디오를 쓸 수 없는, 그냥 듣던 대로 써야 되는, 이게 또 스트리밍 서비스 각자 이용하시는 데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요건 좀 아쉽네요. 이게 특정 플랫폼에서만 360 리얼리티 오디오 쓸 수 있다는 점이 좀 아쉽긴 하네요. 됐어, 패스. 음성 어시스턴트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버즈에서는 하이 빅스비, 에어팟에서는 시리아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처럼 소니에서는 안드로이드에서도 아이폰에서도 구글 어시스턴트나 요 아마존 알렉사를 가지고 음성 어시스턴트를 활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앱도 좀 살펴볼게요. 자습서라는 게 있대요. 최적의 이어버드 결정이라는 게 있어요. 착용 상태 테스트, 모든 크기 비교. 아, 이거를 다 하나하나 다 비교를 할 수 있나 보다. 얼마나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지금 S 사이즈는 귀에서는 더 편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M 사이즈로. 지금 S 사이즈도 끼워보니까 여러분도 이거 한 번씩 다 끼워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얘도 한번 해볼게요. 시작. 이번에는 L 사이즈. 시작. 오케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보여요? 왼쪽은 S를 끼고 오른쪽은 L을 껴래요. What? 믿기지 않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 폼팁 되게 약하다. 벌써 찢어졌어요. 여러분, 제가 막 엄청 잡아뜯은 것도 아닌데 보이시나요? 어머. 교체하실 때 폼팁 조심하세요. 다시 하니까 둘 다 S 크기로 쓰라고 나오네. 사실상 이 테스트보다는 본인의 착용감을 믿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터치 버튼으로 조작을 할 수가 있는데 한 번 누르면 재생 일시정지, 두 번 누르면 다음 곡 통화 종료, 세 번 누르면 이전 곡, 탭하고 계속 누르면은 음성 지원 기능 시작하고 통화 거절하고 스픽 투 챗이라는 기능도 있고 이게 적응형 사운드 제어라고 해가지고 이런 기능이 있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동작을 기반으로 자동 전환해가지고 내가 앉아있을 때, 정지해 있을 때는 노이즈 캔슬링을 켜고 거기서도 자동 윈드 노이즈 감소를 켤지 뭐 주변 사운드를 켤지 끄기를 할지 이런 거를 다 선택을 할 수 있고 걷는 중에 어떻게 할지 뛰는 중에 어떻게 할지 그리고 차량 이동할 때 어떻게 할지 정지 상태가 안 되는데? 정지 상태가 안 돌아가는데? 그리고 위치를 기반으로 자동 전환도 있어요. 위치 액세스 권한 주고 위치 액세스를 항상 허용을 해야 되네요. 위치 항상 허용. 여기서 학습된 위치를 등록을 해야 되는데 저희 집을 설정을 하고 주변 소리 제어. 저는 집에서는 노이즈 캔슬링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스픽 투 챗도 끄는 걸로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고 이것도 괜찮다. 전환 방법 중에서 자동으로 전환되는 것도 있는데 알림을 줘가지고 그 알림을 눌렀을 때만 전환할 수 있게 내가 집에 왔어 이러면 알림이 뜨면서 집에서 쓰는 모드로 전환할 거냐 이렇게 하는 것도 좋고 소니 헤드폰 앱을 보니까
보니까 진짜 디테일하게 다 설정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심지어 이 전환시 알림 톤을 끌지 켤지도 다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운드로 가볼게요.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하잖아요. 노이즈 캔슬링, 주변 사운드 모드, 끄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얘도 좀 디테일하게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특히 노이즈 캔슬링에서 그냥 노이즈 캔슬링 모드가 있고 자동 윈드 노이즈 감소가 있는데 이것도 제가 밖에서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주변 사운드 모드에서는 레벨을 되게 다양하게 설정할 수가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주변 사운드 듣기는 레벨을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는 게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살짝만 바깥 소리를 듣고 싶을 때도 있고 사람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야 되거나 내용을 제대로 알아들어야 될 때 그럴 때는 음성에 집중, 노이즈를 억제하면서 음성을 받아들입니다. 얘 주변 사운드 모드 되게 괜찮은 게 지금 버즈 프로랑 비교를 해보면은 버즈 프로는 소리가 약간 울리게 들려요. 왜냐하면 마이크로 들어갔다가 한 번 이렇게 거쳐서 들리는 거기 때문에 정말 자연스럽게 구현을 하더라도 약간 울리게 들릴 수밖에 없긴 하거든요. 근데 소니 거로 들을 때가 훨씬 더 자연스럽게 들려요. 얘는 뭔가 지금 말을 하면서 들어보면은 좀 더 목소리가 자연스럽게 들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얘는 약간 기계음처럼 살짝 울리게 들리는 근데 얘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거든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정말 자연스럽게 들리는 것 같아요 주변 사운드가. 그리고 제가 진짜 주변 사운드 듣기가 자연스럽게 된다고 생각했던 거는 에어팟 프로였는데 얘는 어떨지도 한번 볼게요. 에어팟 프로. 에어팟 프로는 진짜 에어팟 프로의 주변음 듣기는 진짜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에어팟 프로가 제일 자연스럽고 그 다음에 소니, 그 다음에 버즈 프로인데 에어팟 프로보다 오히려 소니가 더 좋은 점은 주변음 듣기에서도 레벨을 아주 다양하게 20단계까지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주변음을 작게 들을지 크게 들을지 그리고 목소리를 좀 더 강조해서 들을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좀 종합적으로 본다면 주변음 듣기 자체는 소니가 제일 유용할 것 같아요. 여러 방면에서. 그리고 끄기 상태에서는 역시 커널형 이어폰이기 때문에 노이즈 캔슬링을 끈 상태에서는 약간 안에서 먹먹거리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얘도 이 기능이 있더라고요. 스픽 투 챗이라고 해가지고 음성이 감지가 되면은 자동으로 주변 사운드 모드를 켜주는 거예요. 이게 버즈 프로에도 이런 기능이 있거든요. 버즈 프로에는 대화 감지 기능이라고 해가지고 음성이 감지되면 노이즈 캔슬링을 꺼주고 주변음 듣기를 켜주고 미디어 음량 낮춰주고 대화 끊긴 다음에 5초 동안 유지할 거냐 뭐 10초 동안 유지할 거냐 이런 식으로 설정할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 소니 같은 경우에는 스픽 투 챗 설정으로 들어가 보시면 음성 감지 감도를 설정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버즈 프로 같은 경우에는 재채기를 계속 연속적으로 했을 때도 이게 켜진다거나 뭐 이런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음성 감지 감도를 설정할 수 있다 보니까 좀 뭔가 나는 말 안 했는데도 얘가 자꾸 반응한다. 그럴 때는 낮은 감도로 설정을 해서 사용하면 좀 더 조절을 할 수 있겠죠. 음성에 집중 이런 기능도 있고요. 모드가 닫힐 때까지의 시간 이게 바로 버즈 프로에서 설정할 수 있었던 거랑 동일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짧게, 표준, 길게 이렇게 하면 되고 개인적으로 이거는 짧게가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 안 하고 속삭이고 있을 때는 노이즈 캔슬링 켜져 있잖아요. 지금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제가 말을 하기 시작하면 이런 식으로 주변 사운드를 켜주고 내가 좀 더 대화를 할 수 있게 바꿔주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이럴 때 유용해요.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 잠깐 뭐 사면서 계산하고 이럴 때 아니면 카페에서 커피 주문할 때 이럴 때 주문하는데 가가지고 저 주문할게요 하면은 바로 이 모드가 실행이 되니까 그럴 때 잠깐 대화할 때 이런 기능이 좋더라고요. 지금 이거 보니까 대화 감지 감도를 설정할 수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에서 되는지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저는 지금 낮은 감도로 해놨는데 일단 조용히 해볼게요. 자, 지금 이렇게 그냥 속삭이들 말할 때는 노이즈 캔슬링이 안 꺼져요. 지금 한 이 정도로 작게 말을 해볼게요. 그리고 조금 더 크게 말을 하고 있을 때 지금까지도 안 켜집니다. 이 정도까지는 괜찮은가 봐요. 이 정도까지는 안 켜집니다. 이제 켜졌어요. 뭔가 뭐 주문할 때 저 주문할게요 이 정도 사운드로 말하면은 켜지는 것 같아요. 혼자 조용히 이럴 때는 안 켜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낮은 감도로
정도로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네요. 자, 그 다음에 좀 더 내려보면 이퀄라이저 설정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퀄라이저는 따로 설정하고 사용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블루투스 연결 품질이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소니 앱에는 음질 우선이라는 게 있고 안정적인 연결 우선이라는 게 있는데, 이번 소니 WF-1000X-M4가 주목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LDAC 코덱을 지원한다는 건데요. 음원 왜곡을 최소한 정말 좋은 음질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 LDAC 코덱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겠죠? LDAC 코덱으로 들으려면 안정적인 연결 우선 말고 음질 우선으로 연결을 한 다음에 이 블루투스 기기 목록에서 설정 톱니바퀴로 들어가시면 코덱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LDAC 이 버튼을 활성화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음악을 틀었을 때 보이시죠? 여기 LDAC라고 코덱이 표시되어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해두셔야 되고요. 만약에 안정적인 연결 우선으로 바꾼다 그러면은 똑같은 음악을 틀어도 AAC 코덱으로 플레이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들으시면 LDAC로 들을 수 있습니다. 오, 근데 진짜 괜찮다. 아이폰에선 뭔가 다른 게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다 최고 음질로 하고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다 최고 음질로 하고 FLAC 수준의 음질 우선으로 하고 듣고 있는데 계속 AAC로밖에 안 나옵니다. 헤드폰 설정에서도 LDAC 설정하는 버튼이 아예 없어요. AAC 코덱으로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아이폰 유저분들은 좀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뭐 AAC로 들어도 워낙 음질이 좋아가지고, 그리고 지금 아이폰에다 연결하니까 바로 여기서는 연결이 싹 끊겼죠. 그래서 갤럭시 연결하려면 다시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즉 멀티 포인트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 화면 맨 아래에 있는 DS-EE Extreme, 요거는 소니에서 제공하는 일종의 음질 업스케일링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음질을 좀 더 향상시켜주는 그런 기능인데, 소니의 어떤 의도는 손실된 음원도 원음에 가깝게 복원을 해서 좀 더 그 음원의 그 본연의 소리를 들려주자, 뭐 이런 의도로 만든 것이겠지만, 또 이게 사람이 직접 컨트롤을 해서 만든 거다 보니까 이건 들었을 때 정말 자연스럽게 원음에 가깝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고, 내가 듣기엔 좀 소리들을 좀 너무 강하게 만든 거 아닌가, 이렇게 각자 또 감상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DSE를 껐다 켰다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취향에 맞게 선택을 해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가장 기대했던 이 LDAC 코덱은 이 설정들을 통해서 쓸 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시스템 탭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어시스턴트, 터치 센서 기능도 변경을 할 수가 있는데, 얘는 왼쪽 오른쪽 다 따로 쓸 수가 있더라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주변 소리 제어에서 왼쪽 탭 한 번 하면 노이즈 캔슬링 주변 사운드 2개를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거를 주변 소리 제어 조작 설정, 여기서 끄기 상태까지 같이 포함을 시켜주면 3개 중에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왼쪽을 탭해서 노이즈 캔슬링 주변 사운드 끔을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설정을 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나한테 맞는 설정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적의 이어버드 결정은 아까 했고요. 자동 전원 끄기, 이것도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헤드폰을 벗을 때 끄기 이렇게 하면은 내가 그냥 이어폰을 빼놔 이러면은 전원이 자동으로 좀 이따 꺼집니다. 헤드폰을 끌 때 일시정지, 이런 것도 설정을 할 수 있고요. 이 소니 헤드폰 커넥션 앱 자체가 굉장히 다양한 설정들을 지원하기 때문에 설정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돌비 애트모스 음원 들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근데 뭔가 지금 뭐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는데? 돌비 애트모스는? 안녕하세요. 비교를 하면서 뛰어보겠습니다. 저는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도록 할게요.